고품격 유튜브 실시간 댓글 방송. 지난 시간에 방송된 조현병 다큐 3부작에 대한 화답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다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질문들 생기셨죠? 방송 후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궁금증이 또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구나. 심지어는 이게 사회적 이슈화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황심소 방송 나왔다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황심소를 너무 무시해서 보시면서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 방송이 만들어진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송이 만들어진 겁니다. 뭐 KBS, MBC, EBS, SBS에서 조현병에 대한 수많은 다큐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그 다큐를 보십시오. 아주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진단받았으면 의사 말을 믿고 약을 계속 드세요.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요. 중지하면 안 됩니까? 중지하면 금단 정세가 생겨가지고 더 힘들고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조현병 치료의 최고로 좋은 방법은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요. 언제 낫습니까? 죽게 되면 낫는 거 아닌가요? 왜요? 조현병은 뇌의 신경회로가 잘못되었거나 뇌가 불타버렸거나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는 그때까지 약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No, God, please, no! No! 세상에 내가 완전히 죽는 거 그때까지 약 먹는 게 무슨 치료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KBS, MBC, SBS, 심지어 EBS까지 다큐로 최소한 그런 질문은 던지면서 만들어질 줄 알았더니 그건 질문조차 전혀 안 나오고 약 안 먹으면 정신병 환자가 범죄를 일으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정신병동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조현병, 정신병 징후가 있는 사람을 재빨리 잡아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서 조국 장관이 심지어 법무부에서 이 조현병이든 정신병 환자를 빨리 잡아가지고 감금 폐쇄병동에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할 때 그동안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국에 쏘갔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에 쏘갔구나.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받은 그 조국 장관이라는 저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다는 게 법무부 저 관리들에 의해서 속임수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느꼈다면 제가 예민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 교수가 좌파냐, 우파냐, 또는 민주당 지지자냐, 자한당 지지자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야기 그만하고요. 이 대다수 상담센터는 야매가 맞나요? 라고 할 때 제가 야매라고 표현한 거를요. 많은 분들은 이 상담 코스프레 한다는 뜻으로 야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하냐 무슨 소리예요? 대부분의 상담센터에서는 그래도 심리학이나 교육학 전공하고 또 상담 심리 뭐 이런 거로 가지고 석사도 받고 자격증도 상담은 책으로 이 자격증 따는 거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듯한 그런 상담은 했을지 몰라도 상담을 직접 수련을 받는 경험은 대학원 과정에서 있기가 거의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상담 수련이 이루어지는 상담 대학원 과정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미국에서는 프로페셔널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페셔널 스쿨로서 상담을 하는 게 없고 그냥 일반 대학원 이론적인
책 강의 중심으로 학점 따는 것이 상담 수련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야매 상담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느냐 아니냐,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한테서 얼마나 오랫동안 실질적인 상담 수련을 받고 또 그 상담 수련은 직접 자기가 상담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또 그 사례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점수 따기 상담 수련이지 결코 구체적인 사례를 자기가 직접 이 상담하고 그것을 수련받는 거, 속사하는 동안에 실제 사람을 상담을 10케이스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직접 상담을 한 거, 그 정도가 되는 경우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대한민국의 상담 교육의 현실입니다. 자, 한의사 자격증 따고도 맥을 못 짚으신 한의사, 그게 생각이 난다고요? 맞습니다. 네, 의사 자격증 따고도 한 번도 사람 수술하거나 해부해 본 적 없는 분, 네, 그게 대한민국 의사 교육이거든요. 의대 졸업할 때까지 혼자서 사람 신체 해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적어도 의사 면허증 받으려면 시체 한 10번 정도는 본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부를 다 해본 그 정도 숙련은 있어야지 이 칼 잡고 사람 찌르고 안에 내장 장기 이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 의대 교육은 진짜 의대 졸업할 때까지 시체 해부 한 번도 안 하고 졸업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처럼 10년 수련을 해야지. 하하하. 네, 그것도 10년 구경하는 수련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네. 2019년 10월 20일에 일부 방송했는데 그 댓글에서 많은 황당한, 아니 별 관련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댓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댓글 방송하는 마음으로 자, 지금부터 그 댓글에 대해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네, 제가 준비된 그 댓글 여러분들이 와, 저런 댓글을 할 수 있구나, 나도 댓글 올려야지, 그리고 나도 이 방송이 계속되는 걸 잘 도와주기 위해서 후원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고, 또 진짜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정상적이라고 하고, 이혜원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적 행동과 다르면 일단 병으로 치부하죠. 자기 생활의 평화를 깰까봐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박옥순님이요. 의욕상실로 모든 일에 관심이 없고 생활 자체가 귀찮고 의미가 없다고 하니 방법이 있나요? 그럴 때 무슨 방법을 물으시나요? 혹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자체에 의욕이 있고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만병통치약, 만사형통약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약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대박이겠네요. 아마 그 전에 그 약을 찾았다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응답을 할 수밖에 없네요. 또 YUN님이 약만 주잖아요. 약 먹어도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죠. 네, 그렇죠. 약은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지 마음의 병이나 아픔을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아프거나 이상한 사람에게는 순실이가 낫또 드세요 라고 했대요. 여러분, 네, 브루클린 우아라고 하시는 분이 주변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요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맞아요. 정말 조현병이든 정신병은 본인이 아픈 것이나 힘든 것보다 주변 사람이 견딜 수 없어 치료해야 된다고 믿는 대표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도 괴로워한다라는 건 있지만 본인이 진짜 괴로워하는데 주변 사람이 관심이 없다, 그럴 때도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주변 사람이 못 견디겠다 하면 쟤를 어떻게 가만히 놔,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
말이 좋아서 병원에 입원시켜라 그러지. 폐쇄병동에 빨리 감금시켜. 가둬버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되게 독재자들이 지 말 안 듣는 국민들을 괴롭힐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어느 대학의 총장이 지 출세하려고 권력이 잘 보이려고 저 자식 잘라. 무슨 핑계든 갖다 붙여가지고 잘라. 이렇게 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항상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구지민 님이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도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정신의학과에서 심리치료를 한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이름을 정신이라고 붙였는데 실제로 요즘은 심리검사는 심리검사 담당하는 직원 시켜가지고 하기는 해요. 하지만 심리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한다고 하면서 보통 약 주고 또 그거 주기 전에 조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려운 점 없으세요? 아, 그러면 잘 지내시네요. 약 드세요. 하는 걸로 진단을 하고 상담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면 망망 하면 그게 도둑놈 막는다고 멍멍이가 주장하는 거고 똑같죠. 네. YUN님이 또 약 먹으면 무기력 멍해진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럼 전 약 안 먹어도 멍한 경우도 있고 무기력해지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꼭 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살찐 고양이님은 박사님, 많은 이들이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질병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진짜 무식해서? 아,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둘 다인 것 같아요. 저는 무식하면 두렵고 두려운 것은 자신의 무식이 폭로되는 것이 아마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질병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병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뭔가 아는 것 같고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더 잘 쓰는 거 아닐까요? 쟤 미치지 않았어? 정신병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명박이님은요. 조현병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로맨 매뉴얼 성격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참 명박스럽죠. 네, 심각한 상태에 있는 로맨 매뉴얼 성향의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의 병에 대한 진단이거나 주위 사람들의 정언들이 그 사람을 자극하거나 그 사람을 압박을 주거나 또는 아주 폐쇄된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 계속 처하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마치 조현병 환자처럼 이 눈에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환청, 환시, 환각 이 증세를 호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로맨 매뉴얼 성향의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때로 저처럼 재밌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런 환경에서 지낸다면 그 사람이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약물 중독자처럼 살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특정 성향 때문에 조현병 환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상당히 그 사람을 이 위기에 몰아넣고 그 사람을 고문하고 학대한 다음에 네가 아픈 건 다 네 잘못이야 라고 돌리는 아주 사악한 생각이에요. 이수진님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기법은 개박사도 사용하는데 정신과에서는 왜 약만 주죠? 아, 이분이 아마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을 배웠거나 이런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기법을 상당 기법이라고 신봉을 하시니까 이거는 개 훈련시키는 개 박사도 사용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효과가 있는데 왜 정신과에서는 이걸 사용 안 해요?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이런 기법을 개상담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정신과에서 사용한다고 질문을 하셨다면, 해야 한다고 또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정신과에 상담받는 사람은 개하고 비슷하거나 개만도 못하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신 건 아닌가 하는 약간 염려가 드네요.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겠고 개하고 비슷하다 그러고 믿는 분한테는 적합한 치료법이나 기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을 정신과에서 개로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약을 주는 것 같네요. 이혜원님은 이런 댓글을 다셨네요. 그럼 의사들은 연구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을, 의사분들이 얼마나 연구나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하시겠죠.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연구와 공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 다닐 때는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셨고 의사로 개업하고 의사로 활동할 때는 사실 시험을 이제 안 보니까 시험에 대해서 공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의료보험 수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비보험 급여 청구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와 공부에 신경을 쓰느라고 혹시 환자 병에 대해서 공부나 연구를 하는 것이 소홀해지는 것이 지금 의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 그 다음에 재영팍이라는 분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관찰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펑셔널 MRI라는 거를 가지고 관찰을 하면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각 개개인이 문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뇌신경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가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너도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틀림없어, 너 게임하지? 이 사진이 어떤 게임하는 애 이 내 활성화 사진이거든. 너도 게임하는 걸 봐서 요 부분이 내가 활성화됐어. 아니 그 사진은 내 사진 아니잖아요. 까불지 마. 누군가의 내 사진,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는 사진은 나한테도 똑같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내 사진 활성화를 운운하시는 분들이죠. 안녕이라는 또 아이디 분이 망상이란 환청은 약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